또 이제 투표하는 거 관련해서 유권자들의 또 이제 경향성 아니면 이제 왜 트럼프에게 좀 지지율이 높은지 좀 이런 거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결국엔 이제 투표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은 움직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전엔 샤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제 미국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컨선 유권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 해리스든 트럼프든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분이 잘 못할까 봐 걱정이 음, 돼서 다른 표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데미지가 컸는데 음,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될 가능성이 있고 크고 앞으로 된다고 한다면 해리스가 선 유권자가 많았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해리스 음, 같은 경우는 사실 포용주의나 여러 가지 이제 다민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했고 네. 포용주의적이고 우리나라에 대 있고 방위비용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포용적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히스패닉도 마찬가지로 라틴계도 사실은 어느 정도 포용하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었어요. 그냥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사회적 복지 지출을 많이 하겠다. 근데 많이 하는데 그럼 백인들하고 미국인 원래 이제 오리지널 백인 미국인들한테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음, 분들한테까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본인은 일단은 바이든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바이든 어느덧 바이든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음, 걱정들이 결국에는 경제가 잘 돼야 우리가 인심이 많은 곳은 이제 결국에는 곳간에서 인신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죠. 경제가 잘 돼야지 자기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트럼프 쪽으로 우회적으로 좀 넘어가는 경향성이 지금까지는 좀 많이 해석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탄력을 좀 받아서 쭉쭉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선거나 이벤트는 사실은 이제 특히 미국 대선은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는 기존에도 그랬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하고 처음에는, 일선 때 사실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았다가 나중에 네. 사이가 좋아졌죠. 사이가 음, 좋아지면서 그때 당시 이제 트럼프도 일단 비트코인 결제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적인 발언을 했고, 그때 음, 당시에 그런 정책의 힘을 입어서 앨런 머스크도 음,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근데 그쵸, 그런 그쵸.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가 또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하고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어느 정도 교합적으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선거 복권도 이제 그렇게끔 해줬잖아요.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 테슬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상품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갖다가 비트코인으로까지 더 확장할 수 있겠다. 그 전에 안 됐던 음, 것들이 더 확장이 될 수 있고, 지지를 한다라는 발언에 우리가 속내를 뜯어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음, 저도 모르고 이 세상 누구도 잘 알 수는 없는 분이지만, 만약에 그분이 지원을 하고 더 지지를 해주는 정책들을 한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 이제 ETF, 비트코인 ETF가 현물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네. 결국 금융시장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폭들, 상품,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음, 자산운용사들이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ETF를 활용한 많은 상품들이 SEC에서도 그렇게 큰 방해 없이 어느 정도 이제 억셉트가 된다고 한다면 거래적인 수단에서 물론 이제 당연히 지출 수단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더 많아지겠지. 근데 네. 거래적인 수단과 투자적인 수단에서도 더 확장적인 경로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세는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것이 공고해지려면은 지금 단기 이벤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정책, 지원하는 정책, 그쵸, 혹은 그쵸. ETF 현물 승인을 자산운용사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요청과 여러 가지 로비로 사실 SEC가 승인해줬지만 연방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는지 그러면서 음, 후기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에 관련된 규제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를 음, 어느 정도까지 범위로 카테고리를 만드는지는 사실은
가장 급선무가 비트코인 쪽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간은 아, 최소 6개월 정도 보고 좀 기다리시는 분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음, 박사님,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은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 네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내가 당선되는 날 바꿔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게리 겐슬러는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을 승인을 했지만 굉장히 이제 반 비트코인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네. 정말 게리 겐슬러를 바로 바꿔버리고 의장을 바꿔버리고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을 주식시장에서처럼 뭐 쉽게 거래한다거나 규제를 철폐하거나 네. 이런 게 구체화되면 될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는 좀 공고하게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공고하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항상 프레자일, 그러니까 그 전에 비트코인 지지자는 네트워크 사슬, 가치 사슬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봐도 이거는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이 있고 반대의 네. 입장에서는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도구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밸류에이션 음, 제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찌됐든 이제 뭐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SEC 의장을 그리고 이제 이것도 페드 의장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연준 의장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 비트코인 때문에 이분을 교체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공화당스러운 정책에 맞춰서 친성전과 규제 탈폐를 음, 원하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많은 이제 주요 의장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선언한 것이고 이제 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전 의장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이고 약간 규제적인 발언을 했지만 이 음, 자산운용사, 특히 피델리티나 이제 JP모건 같은 자산운용사들의 역할, 특히 SEC에 납부하는 수수료 역할 부분을 무시를 못하는 기관적 성격의 연계성 때문에 사실 결국엔 억셉트가 된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음, 그러면 그런 연계성 플러스에서 더 확장적인 지원을 할지는 사실은 음. 이제 트럼프가 조금 휴지기, 정책적으로 일단은 관세나 이민 정책을 먼저 발표할 거기 때문에 그거 다음으로 조금 지연될 수는 있어서 시기를 음, 조금은 넉넉하게 가져가시죠. 지금 당장의 급등에 대해서 너무 이제 확실히 갖고 또 가시면 음, 이제 변동이 큰 시장이니까 좀 조심스러운 음.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박사님, 그럼 해리스가 됐을 때보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이제 그 단기적인 이벤트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성은 훨씬 커진 거잖아요. 물론 이건 가봐야 알지만. 네네. 아, 그러면은 지금 급등하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 무조건 쭉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건 지금 이벤트로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그 뒤에 정책과 이제 말한 게 얼마나 실현이 되느냐. 특히 말씀하셨을 맞습니다. 때는 이게 뭐 가치 평가의 도구 혹은 잣대를 좀 얼마나 기존의 주식처럼 만들어 주느냐가 좀 핵심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사람들의 해석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벤스 부통령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벤스가 일단은 벤처 사업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네거티브한 쪽에서는 이제 방위 산업, 스스로 지켜야 돼. 방산이 음, 중요해. 더 싸울 거야. 막 트러블이 음, 많을 것 같아. 이런 부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거티브. 근데 음, 우리가 그래도 성장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일선 때도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서 거의 일주일 만에 페드에 있는 연방 규제를 갖다가 전부 다 철폐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철폐, 네. 신성장, 우주, 비트코인, 테슬라 이게 사실 키워드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은 음,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위험 선호적인 우리나라는 조금 거기서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위험 선호적인 상품에 대해서 특정화된 이 키워드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금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게 음, 이제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 정도는 아마 후광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음, 이것이 이후에 정말 기대만큼 이제 충족을 시키느냐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바이든 때도 이제 그 대마 관련돼서 의료 합법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전에 의료 대마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미국에서 굉장히 급등을 빠르게 했었는데 정책이 당선되고 사실 의료 대마는 사실 정책상 미국의 정책상 아주 큰 카테고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 음,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발표가 늦어지니까 그 뒤로 굉장히 주가가 또 부진하면서 스물스물 흘러내리는 그런 음, 현상이 있어서 지금의 키워드 5개는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가고 이걸 당장의 어떤
그 가격의 상승 모멘텀 트리거로 계속 간다라고 믿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음, 기간을 두고 가셔야 됩니다. 좋게 보는 건 아, 맞지만 그런 판단. 아,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그 마지막으로 코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알트코인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나.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확실히 해리스보다는 좀 알트코인 본인도 뭐 만든 거 있으니까 알트코인 쪽에도 뭔가 좀 더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어떤 자금적이나 정책적으로 지원 뭐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제가 그러면 뭐저 비트코인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어느 정도 트럼프가 사전 공약 선거 캠페인에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규제도 어느 정도 해 나가면서 하겠다라고 발언이 수위가 조정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었고 뭐 예를 네. 들자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건 모릅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예를 음, 들자면 사실 이제 거래소와 관련되는 바이낸스라는 유명한 거래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거래소에 대한 관리나 리스크들의 문제를 연방정부 입장에서 그동안 사실은 과세도 불가능하고 너무 힘든 이제 조건이고 24시간 그리고 암호화폐가 계속 다른 거래소로 타국가 거래소로 가면 이건 또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어떻게 협의를 받은지 이런 부분이 불투명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거의 무풍지대였는데 이 음, 부분을 어떻게까지 이제 관리 감독할 것인지로 SEC에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나가면 오히려 이제 제도권화되는 어떤 더 큰 상징적인 현물 ETF보다 더 큰 상징적인 어떤 사례가 될 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시장에서 더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추후에는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신익 박사님을 모시고 미국 대선과 주식시장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사님 지금 미국 대선이 정말 치열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옹달식관 시청자분들이 다들 궁금해하세요. 현재 미국 대선 상황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판세?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해리스가 예상보다 좀 열전입니다. 174표 이제 현재 개표 상황으로 우리가 270 이제 과반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214표 정도 나온 상태고요. 현재 음, 시간으로 봤을 때 그 상원하고 하원이 모두 다 공화당 우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원 같은 경우가 지금 과반이 218석인데 공화당이 지금 167석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최종 투표 결과가 아마 만약에 블루 웨이브까지 달성이 된다. 즉 공화당이 모든 당을 다 휩쓴다라고 하면 사실 정책적으로도 탄력을 굉장히 받고 입지 자체가 공화당과 트럼프가 굉장히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불확실성, 너무 음, 애매했고 앞으로 무슨 또 일이 펼쳐질까라는 걱정들이 좀 사라지고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만 잘하면 되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컨선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오전에 오늘 발표됐을 때는 펜실베니아가 해리스가 우위였는데 지금 경합주에서 조지아,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애리조나까지도 지금 트럼프 우위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음, 조지아하고 버지니아는 한 90% 가까이 이제 개표가 됐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30%에서 한 60% 정도 개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합주가 중요하니까 결국엔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경합주가 네. 중요하니까 좀 뚜껑을 우리 저녁 내일 새벽 정도까지 좀 차분하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박사님 제가 좀 찾아보니까 펜실베니아가 대표적인 경합주잖아요. 네네. 네, 근데 아까 제가 한 30분 전에 봤을 때 한 70%대 개표가 됐을 때 트럼프가 한 3%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 네네. 이쪽까지도 이렇게 이겨버린다고 하면은 사실상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네, 많이 유력해지죠. 사실 기존에 우리 이제 그 리얼 폴리티컬 그 여론조사에서 보시면은 이미 이제 공화당 압승 지역이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이제 네. 해리스랑 이제 트럼프가 어느 정도 경합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경합주에서 트럼프는 한 3개 이상 가져가고 그러면 거의 다 된다라고 이제 평가가 됐었거든요. 음, 이제 선거인단 수를 생각해 봤을 때 토탈에서 근데 이제
반대로 해리스는 이제 펜실베니아도 가야 되고 최소 경합주 중에 서너 개는 가져가야 당선의 가능성이 음,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펜실베니아도 우위이고 트럼프가 나머지 경합주 4개, 5개까지 다 이제 가져갈 아, 가능성이 크니까 상당히 좀 확률적으로 보면 지켜는 봐야 되지만 상당히 지금 앞서고 있고 우위에 있는 상태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트럼프가 뭐 약간의 우세가 아니라 당선 유력이라고 우리가 현재까지는 봐도 되겠네요, 네, 박사님. 현재까지는 좀 유력한 것 같습니다. 아, 박사님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투표하는 거 관련해서 유권자들의 또 이제 경향성 아니면 이제 왜 트럼프에게 좀 지지율이 높은지 좀 이런 거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투표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은 움직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전엔 샤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제 미국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컨선 유권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 해리스든 트럼프든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분이 잘 못할까 봐 걱정이 음, 돼서 다른 표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데미지가 컸는데 음,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될 가능성이 있고 크고 앞으로 된다고 한다면 해리스가 선 유권자가 많았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해리스 음, 같은 경우는 사실 포용주의나 여러 가지 이제 다민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했고 네. 포용주의적이고 우리나라에 대해 방위비용다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포용적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히스패닉도 마찬가지로 라틴계도 사실은 어느 정도 포용하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었어요. 그냥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사회적 복지 지출을 많이 하겠다. 근데 많이 하는데 그럼 백인들하고 미국인 원래 이제 오리지널 백인 미국인들한테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음, 분들한테까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본인은 일단은 바이든하고 다르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럼 바이든 어느덧 바이든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음, 걱정들이 결국에는 경제가 잘 돼야 우리가 인심이 많은 곳은 이제 결국에는 곳간에서 인신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죠. 경제가 잘 돼야지 자기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트럼프 쪽으로 우회적으로 좀 넘어가는 경향성이 지금까지는 좀 많이 해석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탄력을 좀 받아서 쭉쭉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선거나 이벤트는 사실은 이제 특히 미국 대선은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는 기존에도 그랬고, 그리고 앨런 머스크하고 처음에는, 일선 때 사실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았다가 나중에 네. 사이가 좋아졌죠. 사이가 음, 좋아지면서 그때 당시 이제 트럼프도 일단 비트코인 결제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적인 발언을 했고, 그때 음, 당시에 그런 정책에 힘을 입어서 앨런 머스크도 음,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근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가 또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하고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어느 정도 교합적으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선거 복권도 이제 그렇게끔 해줬잖아요.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테슬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상품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갖다가 비트코인으로까지 더 확장할 수 있겠다. 그 전에 안 됐던 음, 것들이 더 확장이 될 수 있고, 지지를 한다라는 발언에 우리가 속내를 뜯어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음, 저도 모르고 이 세상 누구도 잘 알 수는 없는 분이지만, 만약에 그분이 지원을 하고 더 지지를 해주는 정책들을 한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 이제 비트코인 ETF가 현물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네. 결국에 금융시장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폭들,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음, 자산운용사들이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ETF를 활용한 많은 상품들이 SEC에서도 그렇게 큰 방해 없이 어느 정도 이제 억셉트가 된다고 한다면 거래적인 수단에서 물론 이제 당연히 지출 수단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더 많아지겠지. 근데 음, 거래적인 수단과 투자적인 수단에서도 더 확장적인 경로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세는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것이 공고해지려면은
지금 단기 이벤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정책, 지원하는 정책, 그쵸, 혹은 그쵸. ETF 현물 승인을 자산운용사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요청과 여러 가지 로비로 사실 SEC가 승인해줬지만 연방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는지 그러면서 음, 후기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에 관련된 규제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를 음, 어느 정도까지 범위로 카테고리를 만드는지는 사실은 가장 급선무가 비트코인 쪽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 아, 시간은 최소 6개월 정도 보고 좀 기다리시는 분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음, 박사님,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은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 네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내가 당선되는 날 바꿔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게리 겐슬러는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을 승인을 했지만 굉장히 이제 반 비트코인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네. 정말 게리 겐슬러를 바로 바꿔버리고 이장을 바꿔버리고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을 주식시장에서처럼 뭐 쉽게 거래한다거나 규제를 철폐하거나 이런 게 구체화되면 될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는 좀 공고하게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공고하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항상 프레자일, 그러니까 그 전에 비트코인 지지자는 네트워크 사슬, 가치 사슬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봐도 이거는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이 있고 반대의 네, 입장에서는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도구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밸류에이션 제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찌됐든 이제 뭐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SEC 의장을 그리고 이제 이것도 페드 의장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연준 의장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 비트코인 때문에 이분을 교체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공화당스러운 정책에 맞춰서 친성전과 규제 탈폐를 음, 원하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많은 이제 주요 의장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선언한 것이고 이제 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전 의장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이고 약간 규제적인 발언을 했지만 이 음, 자산운용사, 특히 피델리티나 이제 JP모건 같은 자산운용사들의 역할, 특히 SEC에 납부하는 수수료 역할 부분을 무시를 못하는 기관적 성격의 연계성 때문에 사실 결국엔 억셉트가 된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음, 그러면 그런 연계성 플러스에서 더 확장적인 지원을 할지는 사실은 음, 이제 트럼프가 조금 휴지기, 정책적으로 일단은 관세나 이민 정책을 먼저 발표할 거기 때문에 그거 다음으로 조금 지연될 수는 있어서 시기를 음. 조금은 넉넉하게 가져가시죠. 지금 당장의 급등에 대해서 너무 이제 확신을 갖고 또 가시면 음, 이제 변동이 큰 시장이니까 좀 조심스러운 음.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박사님, 그럼 해리스가 됐을 때보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이제 그 단기적인 이벤트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성은 훨씬 커진 거잖아요. 물론 이건 가봐야 알지만. 네네. 아, 그러면은 지금 급등하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 무조건 쭉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건 지금 이벤트로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그 뒤에 정책과 이제 말한 게 얼마나 실현이 되느냐. 특히 말씀하셨을 맞습니다. 때는 이게 뭐 가치 평가의 도구 혹은 잣대를 좀 얼마나 기존의 주식처럼 만들어 주느냐가 좀 핵심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사람들의 해석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벤스 부통령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벤스가 일단은 벤처 사업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네거티브한 쪽에서는 이제 방위 산업, 스스로 지켜야 돼. 방산이 음, 중요해. 더 싸울 거야. 막 트러블이 음, 많을 것 같아. 이런 부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거티브. 근데 음, 우리가 그래도 성장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일선 때도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서 거의 일주일 만에 페드에 있는 연방 규제를 갖다가 전부 다 철폐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철폐, 네, 신성장, 우주, 비트코인, 테슬라 이게 사실 키워드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은 음,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위험 선호적인 우리나라는 조금 거기서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위험 선호적인 상품에 대해서 특정화된 이 키워드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금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게 음, 이제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 정도는 아마 후광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음, 이것이 이후에 정말 기대만큼 이제 충족을 시키느냐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바이든 때도 이제 그 대마 관련돼서 의료 합법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전에 의료 대마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미국에서 굉장히 급등을 빠르게 했었는데 정책이 당선되고 사실 의료 대마는 사실 정책상 미국의 정책상 아주 큰 카테고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 음,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발표가 늦어지니까 그 뒤로 굉장히 주가가 또 부진하면서 스물스물 흘러내리는 그런 음, 현상이 있어서 지금의 키워드 5개는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가고 이걸 당장의 어떤 그 가격의 상승 모멘텀 트리거로 계속 간다라고 믿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음, 기간을 두고 가셔야 됩니다. 좋게 보는 건 아. 맞지만 판단. 아,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그 마지막으로 코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알트코인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나.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확실히 해리스보다는 좀 알트코인 본인도 뭐 만든 거 있으니까 알트코인 쪽에도 뭔가 좀 더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어떤 자금적이나 정책적으로 지원 뭐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제가 그러면 뭐저 비트코인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어느 정도 트럼프가 사전 공약 선거 캠페인에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규제도 어느 정도 해 나가면서 하겠다라고 발언이 수위가 조정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었고 뭐 예를 네. 들자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건 모릅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예를 음, 들자면 사실 이제 거래소와 관련되는 바이낸스라는 유명한 거래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거래소에 대한 관리나 리스크들의 문제를 연방정부 입장에서 그동안 사실은 과세도 불가능하고 너무 힘든 이제 조건이고 24시간 그리고 암호화폐가 계속 다른 거래소로 타국가 거래소로 가면 이건 또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어떻게 협의를 받은지 이런 부분이 불투명했거든요. 그래서 것이 거의 무풍지대였는데 이 음, 부분을 어떻게까지 이제 관리 감독할 것인지로 SEC에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나가면 오히려 이제 제도권화되는 어떤 더 큰 상징적인 현물 ETF보다 더 큰 상징적인 어떤 사례가 될 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시장에서 더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추후에는 이런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